1강 마지막 문제가 우리 중복과 누락을 설명하는 문제였었잖아요. 그쵸? 중복과 누락을 설정하는 문제였는데 헷갈리는 게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hn, k라고 써 있는데 이게 중복조합을 설명하는 기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복조합 기호랑 뭔가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복조합 기호는 k개의 종류에서 n개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뭐라고 쓰니 보통? khn이라고 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호고요. 이건 수학 기호죠. 이건 이제 문제에서 준 기호예요. 문제에서 표현입니다. 그럼 얘들아 답안지를 쓸 때 문제의 표현을 써야 돼? 알고 있는 수학 기호를 써야 돼? 문제의 표현을 써야죠. 교수님이 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G라고 되어 있는 뒤에 6,3도 있잖아요. G 6,3 이게 뭐야? 집합의 분할입니다. 집합의 분할인데 개뿔 그런 거 아니고 G 6,3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 표현이 우선하는 겁니다. 알겠죠? 문제에서 얘기한 대로 가는 거예요. 왜 문제 표현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학 기호가 약간씩 다를 수 있느냐? 대학 수학하고 고등학교 수학이 조금 달라서 그래요. 근데 출제하시는 분은 대학교 교수님이잖아. 근데 시험 친 애들은 고등학교 학생이잖아. 그럼 당연히 교수님이 알아서 고등학교 버전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게 원래 옳아. 알겠죠? 그건 옳아. 옳다고. 근데 현실은 안 그래요. 교수님들은 너네를 그렇게 크게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갑은 누구야 지금? 너네가 원서를 내. 원서가 뭐야 원서? 난 이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대학에서 뭐야? 합격을 시키고 불합격을 시키는 입장이니까 너네가 맞춰야 돼. 너네가 의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닙니다 선생님 저희가 등록금을 내는걸요. 너 말고도 등록금을 내는 많아. 이게 대학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대학 경쟁률이 1대1이 무너지는 순간 그때 여러분이 갑이 되는 겁니다. 갈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대학도 있어요. 등록금만 내시면 바로 지금 뭐 입학 처리되고요. 뭐 이런 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 근데 학교가 어디쯤 있나요? 여기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타시고요. 어디로 오시면 무슨 정거장 있거든요. 다시 거기서 학교까지 직행하는 버스가 있어요. 저희 학교는 뭐 이렇게. 그럼 이제 뭐 갈매기 날고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오시면 이제 닭똥 냄새 같은 거 좀 나지만 뭐가 있을 겁니다. 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제 1대1이 무너졌죠. 그때 여러분이 갑이라서 아마 고등학교 버전으로 이제 바꿔서 시험 문제를 내줄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수업도 고등학교 내용을 수업하게 됩니다. 왜냐 애들이 고등학교 내용을 잘 모르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대학 가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의견대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NCK, 이게 NCK잖아요. N개 중에 K개를 고르는 거잖아요. 교수님들은 보통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공식 표현법이에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랑은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쓰면 교수님이 웃으면서 너 아직 고등학교 티를 못 벗었구나 라고 합니다. 아주 이그젝틀리 똑같은 표현인데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교수님들이 쓰시는 표현과 여러분이 쓰는 표현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럼 여러분이 맞추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표현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1번-1번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1-2번 문제에서 보면 중복과 누락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그때 색깔 내가 까먹었는데 파랑 2개, 하양 2개니? 빨강 2개, 노랑 2개니? 빨강, 파랑이군요. 오케이, 다시 빨강, 파랑이 이렇게 있었다. 빨강, 파랑이 이렇게 있었다. 이 중에 내가 2개를 고르기로 했었다. 자, 그럼 4개 중에서 2개를 고른 케이스로 구하시면 6가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쵸? 그러나 실제로 만들어지는 케이스는 뭐냐면 빨빨이 나오거나 BB가 나오거나 아니면 뭐야? RB가 나오거나 몇 가지밖에 없어요?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쵸? 이렇게 되는데 이 3가지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RB에는 사실 R1, B1, R1, B2, R1, R2, B1, R2, B2 이렇게 총 4가지가 일어날 수 있다고 내가 지나치게 분류해서 뭘 센 거예요? 다시 말해 똑같은 거를 여러 번 센 거죠. 그쵸? 중복적으로 너무 많이 세버렸기 때문에 개수가 6개로 과대평가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줄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할 점은 뭐냐면 이건 뭐 구할 때냐면 지금 1-2번이 이게 중복인 이유는 뭐냐면 경우의 수를 구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우의 수를 구할 땐 3가지라고 설명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빨빨 파파 이렇게 2가지씩 있었잖아. 그 4개 구술 중에서 2개를 골랐는데 걔네들이 뭐 같은 서로 다른 색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 3가지 중에 1가지다가 아니라 확률은 뭘 구해야 돼? 확률은 발생하는 빈도도 똑같이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4C2분의 요 4가지 때려서 3분의 2라고 구하는 게 맞죠. 그리고 다시 말하면 경우의 수를 구할 때랑 확률을 구할 때가 다릅니다. 경우의 수 구할 땐 전체 경우수 몇 가지라고 봐야 돼요? 3가지라고 보는 거고요. 확률 구할 땐 전체 경우수 몇 가지라고 봐야 돼요? 6가지라고 보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요런 케이스가 서로 다르니까 확률을 구할 때는 발생 빈도를 고려해야 된다는 사실까지도 이해하시는 게 맞겠죠. 알겠죠? 여기까지도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말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 1-3번이 뭐였지? 그룹핑 나누는 문제 맞았나?
중복조합의 점화식 푸는 문제였었죠. 일단 한번 중복조합의 점화식 푸는 문제였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복조합의 점화식은 이렇게 돼요. NH한 n개 중에서 R개를 고르는 것은 걔를 고르고 나면 또 고를 수 있기 때문에 n-1이 되거나 맞죠? 자 그리고 아니면 걔를 안 고르기로 마음을 먹으면 나머지 중에서 R개를 고른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복조합의 점화식이라고 생각해 보셔야 되고 제가 이렇게 수업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기호가 어떻게 되어 있으니까 다르죠? n,k가 돼 있어서 이 녀석이 n으로 가 있고 이 녀석이 k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뭐야? 얘가 그대로 가는 거니까 여기도 k가 그대로 가줘야 되겠죠. 대신 여기 r이 줄는 거니까 여기 n-1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하나 줄어들면 됩니다. h n-1의 k가 줄어들어서 헷갈리지만 이렇게 하셔야 되고 여기가 줄어들 때는 뭐야? 앞에가 줄어드는 거니까 여기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여기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니까 h n에다가 k-1이 된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버전을 이렇게 다시 식으로 바꿔 써볼 수 있느냐가 1-3번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라스트 1-4번 그룹 나누는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6,3 6명을 3명으로 쪼갤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었잖아요. 자, 점화식부터 먼저 성립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찢어요. n명 애들을 k개의 그룹으로 찢을 겁니다. 그룹을 찢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 결국에는 그룹으로 찢어질 거니까 남들하고 같이 있을 거냐 독방이냐만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야? 나 독방 쓸 건데요. 오케이. 독방 쓸 거면 나머지 애들을 k-1기로 찢어줄게. 알겠지? 독방 안 쓰고 남들이랑 같이 쓸 건데요. 아 그래? 그럼 나머지 n-1명을 k개로 찢을 테니까 그 중에 하나를 골라서 네가 가져가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점화식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6명 중에 3명이 있었으니까 어떻게 풀까? 5명. 5명을 2명으로 찢어주거나 아니면 다시 5명을 3명으로 찢어준 다음에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두 가지 갈림길이 있는데 G5,1을 설명할 때 G5,1을 여러분이 직접 구하셔도 돼요. 5명을 2개로 찢는 방법은 1명 기준으로 놓고 어떻게 다시 4명을 다 고르라고 한다. 걔를 같은 편이 될 건지 안 될지 한다. 근데 한쪽으로 몰리면 안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G5,1을 한 번 더 점화식으로 풀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뭐가 돼요? G4,1이 만들어지고 아니면 G4,2가 만들어질 텐데 거기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면 단점이 뭐냐면 4,2를 또 어떻게 해야 돼? 또 해야 돼. 또 계속 해나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적절히 숫자가 2 이하로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냥 상수를 가지고 그냥 구해버리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고요. 5,3도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계속 만들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찢어 나갈 텐데 이 5,3을 찢다 보면 또 얘가 뭐랑 뭐로 찢어지니? G4,2랑 찢어진다. 4,2는 아까 썼던 공식을 쓰시면 되겠고요. G4,3이 되는데 4,3도 또 쉽지. 일단 4,3은 어떻게 하면 돼? 갈갈이 찢지 말고 뭐라고 풀면 돼? 그냥 4명 중에서 3명을 골라 3개 그룹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한 그룹만 몇 명이 들어가야 돼? 2명이 들어가야 되겠죠. 알겠죠? 2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4C2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 알겠죠? 그렇게 풀다 보면 전체 경우세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일단은 마지막 문제 1번 해설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